안녕하세요. 사연 라디오 썰맘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평범한 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사건입니다. 형님을 노리고 가족의 눈앞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음모. 하지만 그 모든 계획과 비밀은 결국 드러나게 되었죠. 죽음과 거짓, 배신과 용서가 교차하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이고 결혼한 지 8년 차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평범한 일상을 살던 제가 4년 전 겪었던 믿기 힘든 사건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결혼 초반, 남들은 시댁 문제로 갈등을 겪는다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저를 친동생처럼 챙겨준 형님이 있었습니다. 형님 덕분에 시댁에 적응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고, 오히려 저는 결혼 전부터 후까지 형님과 친자매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결혼 초 제가 몸살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도 형님은 직접 야채죽을 만들어 제 방문 앞에 놓고 가셨습니다. 동서, 먹고 힘내. 얼른 일어나야 해.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형님은 단순한 형님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것을요. 그런 형님에게 2년차 결혼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형님은 뜻밖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 깨어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 후 진실은 점점 소름 끼치게 드러났습니다. 사고의 배후에는 형님의 재산을 노린 가족 중 한 명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고 사건을 해결한 사람,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평생 평범하게 살아왔던 제가 갑작스러운 범죄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형님이 사고를 당한 이후 저는 차가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형님은 아주머니와 함께 여행을 떠난 후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사고 현장은 CCTV도 없고 사람이 드문 외진 도로였기에 상황 파악조차 어려웠습니다. 아주머니는 달려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전봇대와 충돌했고 형님은 그 충격으로 중상을 입으며 곧바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의사 선생님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언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간혹 상태가 악화되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주버니는 팔 골절 외에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아 기적처럼 느껴졌지만 이미 뺑소니 차량은 달아나 버린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형님 차량의 블랙박스도 며칠 전 고장이 나 있어 뺑소니 차량을 확인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아주버니는 큰 충격과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당신이 이렇게... 제발 일어나줘. 하지만 제게는 분명했습니다. 음주운전하고 도망친 뺑소니 운전자가 잘못한 것이지 아주버니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형님은 반드시 깨어나실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아주버님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야 형님도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충격이 너무 컸던 아주버니는 결국 실신하여 응급실로 실려가고 그 이후 한동안 병원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있고 난 뒤 아주버님은 형님을 직접 간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외부 간병인을 쓰지 않고 오직 형님 곁에서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놀랐고 감탄했습니다. 형님은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유산 덕분에 혼수 상태로 병실에서 지낼 수 있었고
아주버니는 마음 놓고 돌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형님은 깨어날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아주버니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기는 듯 했습니다. 저는 형님의 병실을 자주 찾았습니다. 산소 호흡기에 의존한 형님을 바라보며 저는 매번 말했습니다. 형님, 어서 일어나세요. 예전처럼 함께 밥 먹고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영화도 보고 형님 보고 싶어요. 그렇게 절박한 시간을 견디며 2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2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과 위험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사고 뒤에 숨겨진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믿을 수 없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화면에 뜬 번호를 보고 숨이 멎는 듯 했죠. 식물인간이었던 형님의 번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형님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들려왔습니다. 동서, 나야.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 내가 깨어났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혼자 와야 해. 내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저는 정신없이 겉옷을 걸치고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잠에서 깨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밤중에 어디 가는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꿈에서 형님이 나오는 악몽을 꿨는데 너무 마음이 찜찜해서 지금 바로 형님 상태를 확인하고 와야 해요. 남편은 놀란 듯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순순히 허락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형님이 식물인간 상태에서 2년간 누워있다 깨어나 저에게 직접 연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머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형님은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하게 살아있었죠. 저는 형님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형님, 정말로 형님 맞으세요? 정말 깨어나신 거예요? 형님도 저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그래, 정말 깨어났어. 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절대 놀라지 마.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형님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모두를 소름 돋게 할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형님이 사고로 식물인간데 병원 침대에 누워있게 되기 전에 아주버님이 이미 경악할 계획을 다 이야기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럴 수가, 어떻게? 형님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깨어난 건 4개월 전이야. 4개월 전이라니? 어떻게? 몸도 그리고 말도 잘 못했고 움직일 수도 없었어. 내가 깨어났다는 걸 알면 그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할지 너무 뻔했으니까. 설마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동서, 그 인간들이 날 죽이려 했어. 뭐라고요? 내 재산을 노리고 계획했어. 며칠 전엔 블랙박스까지 직접 망가뜨리더라. 증거 없애려고. 형님, 그게 사실이에요? 정말? 그리고 더 있어. 바람 피우는 여자가 생겼대. 그 여자와 재혼해서 내 재산으로 평생 편하게 살겠다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얘기했어. 미쳤다. 진짜 미쳤어. 난 차에서 빠져나오려 했지만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사고는 그대로 나버렸지. 형님,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야죠. 안 돼. 지금은 안 돼. 왜요? 그 인간들 내가 당한 만큼은 똑같이 돌려줘야 해. 그리고 죽이려 했다는 증거도 확보해야 돼. 동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동서뿐이야. 형님, 저를 왜? 밤마다 병실을 빠져나가 상간녀를 만나러 다녀. 요즘엔 낮에도 자리를 자주 비워. 그 시간을 이용해서 동서를 부른 거야. 형님, 이 일은 모든 게 끝날 때까지 동서와 나 둘만 알아야 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형님께 그런 짓을 한 사람들 저도 절대 용서 못합니다. 고맙다, 동서. 이제 복수를 시작하자. 그 후 저는 형님을 그렇게 울며 지키겠다던 아주버님을 몰래 미행을 했습니다. 병원 근처에 주차해 두고 몇 시간을 기다렸죠. 그런데 순간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분명 병실에서는 볼품없는 잠바 걸치고 눈물 글썽이던 사람이 상간녀 앞에서는 명품 모자에 고급 외제차, 얼굴엔 윤기까지 흐르더군요. 오빠, 오늘도 고생했어. 병원에서 또 간병하는 척 했어? 아이, 간병이 아니라 연기지. 울먹거리는 표정이 포인트거든. 부모님도 완전 넘어왔어. 진짜 인간이 맞긴 한 건가요? 그렇게 주먹이 부들부들 떨려오던 참에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아주버님 생일, 그 아주버님 말입니다. 아내 간병 때문에 멀리는 못 나가요. 그래서 시댁가족은 병원 근처 한정식집에 자리를 잡게 되었죠. 하지만 볼품없는 추리닝 바람인 아주머니의 모습은 그야말로 이젠 나도 한계알을 매번 새기고 있더군요.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시던 시어머니가 말문을 여셨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 볼 때마다 얼굴이 더 상하잖니? 그러자 시아버지도 보태셨죠. 재민아, 이 정도면 너 할 만큼 했다. 이제 그만 이혼하고 너 인생 살아라. 그 말을 기다린 듯 아주버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 겁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전 아내 포기 못합니다. 분명 깨어나서 다시 행복하게 살 거예요. 순간, 아니, 이 무대 연기는 지금 오디션 보는 거야? 라는 생각에 기가 딱 막힌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제 남편에게도 신호를 보냅니다. 재원이, 너라도 형편 좀 들어줘야지. 재수 씨 잘못되면 너도 이혼할 거야? 예?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도 곁을 지켜야죠. 정말 그 자리에서 귀싸대기를 날릴 뻔했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더 큰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날 그때 제가 꺼낸 휴대폰은 형님 아버님의 생전 번호였습니다. 형님 가족이 돌아가신 뒤에도 휴대폰이 그대로 살아있었거든요. 아주버니는 그 사실을 몰랐고요. 그래서 그 번호로 한 통의 문자를 보냈죠. 이 나쁜 놈, 내 딸 죽여놓고 밥이 넘어가냐? 네, 저승에서도 널 용서하지 않겠다. 아주버니 밥 2공기 뚝딱 먹고 있던 그 순간 문자를 보더니 뭐야, 사람 살려! 바로 그대로 뒤로 자빠져 기절을 하는 겁니다. 재민아, 정신 차려라! 그리곤 잠시 후 깨나더니 땀을 주르륵 흘리며 자꾸 눈을 피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파랗게 질려 아주버님을 보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온 문자에 이러는 거냐? 시아버지도 아주버님을 다그쳤습니다. 모든 거 다 말해라. 가족끼리 숨길 게 뭐가 있냐?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제가 얼른 받아쳤죠. 그래요, 아주버님. 사람 죽이신 것도 아닐 텐데 우리가 뭘 오해하겠어요. 사람을 죽여요? 제가 언제 사람을 죽였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혹시 교통사고 때 내가 그런 걸 했다고 의심하는?
그 순간 모두가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그제야 본인이 실수했다는 걸 알아챈 아주버님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일어나는 겁니다. 농담입니다, 농담. 친구가 귀신 사진 장난으로 보내서 제가 놀라서 그랬어요. 그럼 전 급한 약속이 있어서 이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달아났죠. 정말 기점은 하나였죠. 문자 한 통. 근데 도망친 건 아주버님의 양심이었습니다. 남편의 형, 그러니까 제 아주버니가 형님을 간병하는 척하며 실은 형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저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형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머니에게 매일 밤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가 우리 딸 죽이려 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살인마. 네 놈이 자수할 때까지 매일 밤 네 꿈속에 나타나 괴롭힐 거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주버니가 악몽을 꾸기 시작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이유를 모르셨지만 저는 딱 알았죠. 정황상 아주머니는 정말로 밤마다 형님의 환영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 그날도 전 늘 그렇듯 남편이 야근하는 시간을 이용해 형님을 만나러 잠시 집을 비웠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니 온 집안 불은 꺼져 있고 남편이 거실 한가운데 가만히 앉아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제 쪽을 보더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할 얘기 좀 있어. 그리고 남편이 꺼낸 말은 도저히 예상 못할 내용이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늦어? 나 몰래 뭔가 꾸미는 거야? 저는 당황해 얼른 대답했죠. 아니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뭘 꾸며?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확 달라지더니 벌떡 일어나 저를 내려다보고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보, 나 용서해줘. 저는 숨이 딱 멎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믿기 힘든 진실이 나왔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남편은 이미 2년 전 형님이 사고 난 날 병원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다고 했습니다.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병원 뒤편에서 아주버니가 장례식장 담당자와 통화하며 형님을 정리하는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그때 들었던 대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형님은 원래 순수하게 교통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아주버니가 재산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내 죽이려고 했던 것.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 형이라서 기회를 주고 싶었어. 혹시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자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경찰에 신고도 미뤘어.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형은 전혀 변하지 않더라. 나도 두려웠어. 형이 잡혀가면 우리 가족 전체가 무너질까 봐. 당신이 우리 집안 보고 실망해서 떠나버릴까 봐. 그래서 말 못했어. 여보, 정말 미안해. 남편은 울먹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알고도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거였죠. 저도 남편도 같은 진실을 알고 있었는데 서로 모르는 척하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복수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 순간 전 말 그대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멍청하게 아주버님을 감싸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아주버니가 얼마나 제정신이 아닌 행동을 하는지 며칠째
정상적인 대화조차 안 된다는 걸 확인하고 드디어 남편은 결심한 겁니다. 남편은 무릎 꿇은 채 마치 죄인이 고백하듯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안 되겠다. 내가 봐줄 만큼 봐줬어. 형이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나도 사람이야. 양심의 가책 느끼면서 이대로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더라. 남편은 2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짐을 그제야 내려놓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날 남편은 저와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형이 장례식장에서 통화하며 형수님을 죽이려던 계획을 말하던 거 내가 직접 들었어. 그 통화의 증인은 내가 될게.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결단을 내릴 줄은 정말 몰랐으니까요. 그 후 저는 남편에게 형님이 깨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아주버니와 그 상간녀에게 철저히 응징하고 있었던 계획까지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멍하니 듣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나도 도울게. 여보, 그리고 형 때문에 당신까지 이런 일 겪게 한 거 정말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제 마음도 저도 모든 일이 끝나면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진실을 고백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리 가족이 어떻게 흔들릴지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때를 기다리며 혼자 감내했을 뿐입니다. 아무리 아주버니가 큰 죄를 저질렀다 해도 이건 결국 제 가족에게 닥친 일입니다. 저를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 역시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죄책감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 후 저는 형님과 약속했던 계획을 하나씩 실행했습니다. 형님은 여전히 의식 없는 상태인 척 했고, 아주버님은 이를 틈타 상간녀와 눈치 보지 않고 외출했습니다. 특히 상간녀는 아주버니와 바람난 사진을 SNS에 올리며 자신이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자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차분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님 아버님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마치 형님 아버님이 직접 보내는 것처럼, 네 이놈, 감히 내 딸을 죽이려 했지? 이제 내 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의 악몽 속에서 매일 내가 나타날 거야. 자수하기 전까지 네 놈은 결코 평화롭지 못할 것이다. 문자를 받은 순간마다 아주버니는 밥을 먹다 말고 숨이 막히는 듯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간녀가 올린 SNS와 아주버니의 숨겨진 사실들을 익명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유부남 아주머님과 상간녀가 몰래 만나는 사실, 형님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고 다닌 증거, 형님이 교통사고 이후 의식불명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만남,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한 줄. 이 글은 복수나 증오가 아닌 공공의 안전과 진실을 위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평온한 거짓말과 위선은 조용히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간녀의 회사에서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대표님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녀가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바로 해고당한 겁니다. 어느새 그녀는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것이죠.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건 다름 아닌 형님이 입원해 계신 병원에서였습니다. 그날은 시댁 식구들과 정기적으로 형님을 문병하러 가는 날이었는데, 병원 입구 앞에서 아주버니가 한 남자와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너 어떻게 유부남이면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우리 은경이를 속였다니
절대 용서 못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알고 보니 상간녀는 회사에 몰래 다른 유부남과 만나고 있었고, 제가 게시판에 올린 사진과 글을 통해 그 남자가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분노한 그 남자가 아주버니를 찾아온 것이었죠. 그 전까지는 아주버니가 미혼이고 상간녀와 결혼할 남자라 생각하고 몰래 만나고 있었는데, 진실이 드러나자 싸움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이 싸움 때문에 상간녀가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또 다른 유부남인 상간남은 미친 듯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너처럼 파렴치하고 더러운 놈, 우리 은경이랑 당장 헤어져. 은경이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 하지만 이 남자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게 있었죠. 우리만 아는 비밀이 있고 세상이 모르는 결속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 소름 끼치는 싸움을 목격한 시부모님은 충격을 받아 아주버님을 부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아주버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병원 입구는 마치 한편의 스릴러 영화 장면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버니에게 물었습니다. 재민아, 이게 지금 다 무슨 소리냐? 시아버지도 기함한 듯 물었습니다. 첫째 교통사고 나기 전부터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게 지금 사실이냐? 하지만 아주버님은 덜덜 떨며 고개를 흔들 뿐이었고, 마침 그때 상간녀와 만나던 유부남이 아주버니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웃기지 마. 우리 은경이는 네가 유부남이라는 거 몰랐어. 회사에서 네가 미혼이라며 거짓말하고 데이트했던 거 다 들통났어. 내가 그 글이랑 사진 다 봤거든. 그 말이 떨어지자 시부모님은 더 큰 충격을 받은 눈으로 아주버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민아, 그러면 네가 첫째와 이혼 안 하고 버틴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재산 때문이었다는 말이냐? 그때 참고 있던 남편이 이를 악물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형은 형수 사랑해서 이혼 안 한 게 아닙니다. 형수 재산 노리고 바람 피우며 같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저 인간은 제가 아는 형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 쓰레기예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주버니는 급히 변명이라도 하려고 아니야. 오해야. 재영이 말 전부 거짓말이야. 내가 설명할게. 제발 내 말 좀 이라고 말을 더듬었지만 시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얘에서 무슨 말을 더 들어? 이놈의 자식, 지금도 변명해? 첫째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런 사람에게 바람을 피우고 짓밟고 교통사고까지? 네 놈이 이게 인간이냐? 그 순간 찰싹 시어머니의 손이 아주버님 뺨을 힘껏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도 아닌 현실에서 처절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입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부모님은 아주버님을 붙잡고 죽지 않을 만큼 내리 때렸습니다. 아주버니는 머리를 붙잡고 땅바닥에 주저앉았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남편도 차가운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맞아도 싸줘. 형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한 주제에 뻔뻔하게 사랑, 행복, 그따위 말할 자격 없습니다. 병원 복도는 한순간 숨조차 막히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시부모님의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재민아, 너 지금부터 우리 집안에서 없는 놈이다. 그날 이후 시부모님은 형님은 계속 보러 가시면서도 아주버님은 2번 다시 보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형님이 저런 남자 만나 고생한 건 부모인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획, 아주버님을 확실하게 무너뜨릴 준비에 들어갔죠. 며칠 뒤 형님 병실에서 저는 아주버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형님이 깨어났어요. 지금 의식이 돌아왔어요. 얼른 병원으로 오세요. 뭐라고요? 지금 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서둘러 달려온 아주버니 옷차림을 보니 상간녀랑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병실 문을 열자마자 아직 산소 호흡기 끼고 누워있는 형님을 보고 아주버니는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수씨, 와이프 깨어났다면서요. 이게 뭐예요? 아직 안 깨어났어요. 그런데 요즘 아주버니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확인 좀 해봤죠. 뭐가 이상하다는 건데요? 형님 없으면 죽을 것처럼 울던 분이 몰래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이혼도 안 하고 형님 재산 노린 거 아니에요? 재수씨, 선 넘습니다. 확실한 증거라도 있어요? 아무 말이나 떠들다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제가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입 좀 조용히 하고 다니세요. 입을 닫아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아주버니죠. 너 죽고 싶어? 우리 집 사람처럼 병원 침대에 눕고 싶어? 그때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응답했습니다. 죽고 싶은 건 동서가 아니라 바로 너다 이놈아. 아주버니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깨어난 거야? 너 혼내주려고 저승문 앞에서 되돌아왔다. 감히 내 재산 노리고 상간녀랑 짜고 날 죽이려고 교통사고 낸 거 나 다 기억난다? 오해야. 그때 말은 전부 진심이 아니었어. 변명은 경찰서 가서 해. 난 너한테 들을 말 없다. 증거 없어. 내가 고의로 사고 냈다는 증거 없잖아? 그때 제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그리고 음성 파일을 즉시 재생했죠. 엄마, 살려줘. 남편이 내 재산 노리고 날 죽이려고 했어. 상간녀랑 짜고 일부러 차로. 녹음은 형님이 사고 직후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어머님 휴대폰 음성 사서함에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병실은 숨소리 하나 바람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뒤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니 얼굴은 핏기가 사라져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그날 형님은 본능적으로 어머님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버니가 일부러 형님을 끝내려고 사고를 내고 혼자 차에서 빠져나와 시간을 벌며 경찰에 신고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아주버니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 자동차에 남아있던 형님은 형님의 어머님 휴대폰으로 절실히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주버니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거 들리세요? 형님 돌아가신 어머님 휴대폰으로 남긴 메시지예요. 아주버니가 형님을 죽이려 했던 결정적 증거가 이렇게 확실히 남아있는 거죠. 아주버니는 당황했고 급히 병실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병실 문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최재민 씨 되십니까? 최재민 씨, 박소연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주버님은 끝까지 발버둥 쳤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없어.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조금만 더 가면 전부 끝인데. 결국 아주버니는 교통사고를 통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상간녀 역시 아주버니의 계획에 협조한 부도덕 행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죠. 시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셨고 아주버니와의 연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 후 형님은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왼쪽 다리 골절로 정상적인 보행은 어려웠지만 두 발로 다시 걸으며 삶을 되찾으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형님을 곁에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남편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형님에게 미안해하며 끝까지 보살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죠. 형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을 퇴원했습니다. 현재는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며 저와 친자매처럼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님에게 남은 가족은 이제 저뿐입니다. 그리고 형님은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조건이나 외모가 아닌 마음씨에 반한 사람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도 남편과 행복하게 지내며 귀여운 공주님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것은 명확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결국 벌을 받는다. 어른들이 어딜 가든 나쁜 짓은 하지 말라 하셨던 이유,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우리 모두 나쁜 마음보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은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썰맘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구독, 썰맘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